2장 일축 응력과 변형률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어떤 부재를 강체로 가정을 해서 즉 변형이 없는 강체, 리지드 바디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강체로 가정해서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반력을 계산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체라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도 변화가 일어나지, 변형이 없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강체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장에서는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물체든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그 강도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다르지만은 약간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이 일어났다가 원래 힘이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탄성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재는 힘을 받으면 변형을 하게 되고, 그 힘이 없어졌을 때, 제거됐을 때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탄성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2장에서의 학업 목표는 외부에서 힘이 부재에 어떻게 전파되고, 그러니까 어떤 계에 힘이 가해졌을 때 부재 내부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2장에서의 학습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 주요 단어들은 하중, 내력, 응력, 변형 또는 변형량, 변형률, 뭐 이런 것들이 2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하중이라는 것은 어떤 계에 작용하는 힘들, 이걸 갖다 우리가 하중,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계에 이런 계가 있습니다. 계에 잡아당겨서,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10N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져요. 자, 그럼 이 재료는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내부의 재료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외부에서 힘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그 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력에 저항하는 힘들이 내부에서 발생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내력이 작용하는 단면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단면적당 그 내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해요. 단면적이 A고 내력의 크기가 예를 들어 P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은 어떤 내력이 있다면은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응력은 작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힘을 넓은 면적에서 받아주면은 그 스트레스, 우리가 쓰는 용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재료가 받는 스트레스도 작아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단면적이 작아지면 같은 힘을 가해줬을 때 재료는 스트레스가 커진다. 이것도 우리가 응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변형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은 부재가 어떤 변형을 이룬다. 이거 잡아당기면 이건 늘어나게 되고, 이거 갖다가 압축시켜주면 이건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 갖다가 변형이라고 되고, 그 변형되는 정도를 우리가 변형량,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변형량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변형률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원래의 길이에서 얼마만큼 변형이 됐느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L인 부재가 있다. 검은 부분으로 나타난 길이가 L인 부재가 있어요. 여기서 P라는 힘으로다가 부재를 잡아당기죠. 이거 갖다 우리가 뭐냐면 인장, 하중 중에서도 우리가 잡아당겨 주는 것들, 재료를 늘어나게 하는 것 갖다 인장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렇게 압축시킨다면은 이거 갖다 뭐라 그러냐? 압축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축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인장이 됐어요. 자, 그럼 이런 힘을 가하니까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L 다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지금 내력이라는 건 뭐냐? 이 단면을 똑 잘라봤을 때 이쪽 우측 단면에서 P를 하니까 이 재료는 이거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P에 상응하는 어떤 내력이 발생한다. 그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P가 있으면 이쪽 반대로 P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인장이면 얘도 인장. 물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이죠. 자, 그래서 이 단면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게 A다. 이 단면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 이것이 바로 응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형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L이라는 것이 잡아당겨서 L'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L'에서 L, 원래의 길이를 뺀 것이 예를 들어 델타라고 보자. 그게 뭐냐면 변형량입니다. 변형량. 델타만큼 늘어났다. 그럼 여기서 변형률이라는 건 뭐냐? 기준은 원래 L인데 늘어난 길이가 델타만큼 늘어났다. 원래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를 갖다가 늘어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눠준 것. 이걸 갖다 우리가 변형률,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제 각 절에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절 하중과 내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중 내력에 대해서 개념적인 얘기를 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중이라는 것은 어떤 계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 external force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중에는 크게 이제 뭐 여기서 동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동하중과 정하중이 있어요. 동하중이라는 것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난다.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해요. 그렇지만 정하중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어떤 힘을 갖다 우리가 정하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재료역학에서는 이런 동하중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시간과 무관한 정하중만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잠시 언급은 했지만 이런 작용 형태에 따라서 이런 하중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힌지가 있고 여기 롤러가 있다. 이런 어떤 빔이 있는데 이렇게 힘이 한 곳에 집중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힘을 갖다 우리는 작용 형태에 따라서 집중하중. 그 다음에 분포하중은 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위치별로 다 다른 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난 분포, 즉 일정한 거리에서 이런 힘들이 나타난 분포로다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힘을 갖다 우리가 분포하중. 그 다음에 분포하중에서 균등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1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한 바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하중을 갖다 우리가 일정하게 어떤 일정 거리에 균질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라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료의 변형 모양에 따라 우리는 수직 하중, 전단 하중, 비틀림 하중이라고 나누는데 수직 하중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면, 단면이죠. 여기 대해서 단면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단면을 A라는 단면이 이렇게 됐다. 이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면에 수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이거 갖다 우리가 수직 하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직 중에서도 물체를 늘리려는, 즉 물체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려는 이러한 하중을 인장 수직 하중.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체를 줄이고 있죠. 압축시키고 있는 이런 하중을 수직 하중. 요 단면에 수직하게 작용을 하지만은 압축하는 수직 하중이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단 하중이라는 것은 이 관심되는 단면에 지금 평행하게, 지금 면에 이건 수직하게 작용하는데 이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면에 P라는 힘이 이 단면 A에 이렇게 수직하게 평행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전단 하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직이나 전단 하중은 면에, 관심 가는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느냐 또는 평행하게 작용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응력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중이라는 것 중에서 수직하고 전단 하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하중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분과 같이 이와 같이 재료를 비틀어주는,
이 축 주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단면이 있으면 이 힘을 갖다 P라는 힘이 이렇게 해서 비틀어주는 이 힘, 이 하중을 갖다 우리가 비틀림 하중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비틀림에 대해서는 보다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력입니다. 아까 내력 여러분들 설명한 것처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2장에서는 하중이라는 것들 있었고 내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응력이라는 것이요. 스트레스 응력이 있고 변형 변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앞에서 우리가 하중까지 했고 이번엔 내력입니다. 내력이라는 것은 어떤 하중이 부재에 전파되어 부재 내부에서 이러한 평형을 이루려는 내적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기둥에 박혀 있는 부재가 있어요. 이 부재에 지금 인장이겠죠. 부재를 잡아당기니까 이 P란 힘으로다가 이걸 잡아당깁니다. 이런 형태죠. 이렇게 부재가 있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재료는 지금 평범한 상태에서는 여기서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아. 가만히.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인다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어 교수님이 숙제를 많이 내준다, 시험을 본다. 그럼 내적으로 다 뭔가 쌓여요. 뭔가 그에 저항하려는 어떤 상호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크면 뭐냐? 스트레스가 이제 과해져가지고 병이 나는데 똑같이 재료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P란 힘이 우측으로 쭉 가해지는 얘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내부에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면 MN을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해주면은 여기서 이 우측에 잘려진 요 부재를 기준으로 해서 요 단면, 우측에 있는 단면은 요 좌측에 있는 부재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려는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 또 반면에 요 반대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부재는 이 재료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려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얘와 지금 합해져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잡아당겨줘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단면을 똑 잘라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와 같이 단면을 잘라줬을 때 정확히 그러면 얘는 이와 같이 힘을 가려. 그 다음에 이 부재를 갖다 보면 어떻게 되냐. 위에다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P가 가해졌으니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내부적으로 다 힘은 내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발생이 어떻게 된다? 이 힘과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려는 그래서 얘가 평형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P를 받는 거야. 그럼 이 P와 이 P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니까 상쇄가 돼가지고 마치 붙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붙어 있지만은 요 단면을 딱 자르게 되면은 이쪽 단면은 바로 이쪽 그림처럼 내가 P를 잡아당기면은 내력이 지금 P가 있는 것처럼 발생이 되는 거고 얘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다가 P를 갖다 받는 인장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자유물체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요것도 지금 내력인데 이 내력은 지금 뭐예요? 물체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뭐냐면 인장되는 이것도 마찬가지 물체와 반대로 가는 인장인데 얘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치 상쇄가 되어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력의 크기와 같다. 내력은 이 외력의 크기와 같다. 이게 바로 내력이죠.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해야 될 이런 부분은 무엇이냐? 부재에 집중화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력은 여기서 어떻게 됐냐? 이걸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서 P가 있으면 외력이 가해지면 여기서는 지금 균질하게 모든 단면에서 힘이 나타나는데 이거의 힘의 합력은 어디냐? 그 중앙에서 나타나는데 등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그 하중의 크기는 어떻게 나냐? 가운데서 이거 합해준 것처럼 이와 같이 나타난다. P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것은 세인트 베난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압축이었다. 압축이었으면 여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냐?
왼쪽 부재는 이 왼쪽 부재는 이렇게 되고 이 오른쪽 부재는 여기서 P를 이렇게 눌러줬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다 P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얘와 얘의 내력이 지금 같고 크기가 방향. 이건 압축되는 방향으로 같은 거죠. 크기와 방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얘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쭉 눌러주면 얘는 이것과 반대되는 현상으로다가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력을 우리가 개의 하중이 가해져서 내력이 발생되면 그 내력이 어느 만큼 크기의 단면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응력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응력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